30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넘어가면 이제 뒤에 일정부터 보시면 네. 주간에 컨트롤 좀 잘 해주십시오. 굉장히 많아요. 국남에는 몇 개나. 가야 되는데.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표고버섯은 이제 학교 급식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업체한테 들어가고 업체한테 들어가기 전에 또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표고버섯은 이제 학교 급식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업체한테 들어가고 업체한테 들어가기 전에 또 업자한테 들어가는 그런 유통상의 문제 때문에 직접 할 생각을 그런 농가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안 하려고 했던 농가들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입을 판별을 했으니까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가 이제 조금 시작 단계라고 해요. 공공성이 좀 일단 한 사람이 그 사업을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이익이 많이 가는 것보다 좀 퍼지는 거 이익이 공공성이라고 해서 그게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창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데서 경남 쪽에 청량이나 뭐 남의 신지 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생기고 그러면 더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오는 마을기업이라 개인의 이익보다도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대표님들도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좀 약하지만 앞으로 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센터 나성용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원으로 경남 지역에 있는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경제 순환을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산 지역으로 저희가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출발! 이거 보입니다.
다 친환경 대상입니다. 어떤 건 이것으로서 경남 지역의 만원의 지역경제 수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렸던 영상은요, 저희가 3월 15일 날 경남 하동에서 경남 마을기업을 이야기하자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완주 CB에서도 뭐 이제 강연도 해주시고 포럼을 개최했었는데 그걸 준비해가지고 2010년 경남 마을기업들을 좀 소개도 하고 그래도 이 마을기업들 내에서 좀 순환 경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작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촬영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유입하지만 뜻은 그랬고요. 지금부터 이제 경남 마을기업의 현황과 뭐 사례로 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는요, 뜻있는 주식회사라고 이제 창원시에 소재해 있고, 아까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경남 마산 태생이라 지역에 좀 근간을 두고 뭔가 실질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꿈으로 내려와서 우발적으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제가 이제 조경학 석사, 관광학 박사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같은 영역 안에 있지만 환경을 만드는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하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조경이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수익과 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하고 공급을 위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광학이라는 이제 두 개의 학문을 접하면서 내부적인 갈등도 겪고 어떻게 하면 좀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 저 개인적인 인생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요. 그런 이제 어떤 고민 속에서 저희 회사의 어떤 주요한 영역으로 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주요한 하나의 영역으로 좀 삼고 싶다는 고민으로 마을기업 컨설팅에 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마을기업 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일자리가 좀 감소가 되고 또 지역 경제가 도시와 농촌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격차가 좀 심각해졌고 이제 정부나 기업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지역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NPO가 하나씩 도시 생기고 있고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NPO적인 또 뭐 NGO 내지는 NPO적인 역할 그런 기구들 속에 속해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마을기업 시범사업이 등장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좀 고용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주민이 스스로 고용하는 어떤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자라는 취지가 마을기업이었고요. 그를 통해서 공동체를 좀 회복하고 또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적 기반과 인간성을 회복하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정책적인 방향에서는요. 사실 포스트 희망 근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겠고 실업률이 이제 높아짐으로써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하자고 이제 정부가 일당 얼마라는 이제 공공 근로 희망 근로 성격의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일자리도 동시에 같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새로운 형태의 희망 근로 일자리를 정부가 좀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서 처음에는요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름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지역 공동체라는 게 곧 마을 아니냐. 그리고 비즈니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말도 뭐 마을 기업이라고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마을 기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뭐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이런 이제 각 부처에서 일자리를 육성하고 이런 앞서 말씀드린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의식으로 접근하는 유사한 다수의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2010년 시범사업을 필두로 해서 2014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경상남도는요, 마을기업 사업으로서 마을기업을 2014년까지 마을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그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체적으로 2011년까지의 목표를 지금 전국 500개로 잡고 있고요. 2014년까지 1000개를 육성하겠다 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정량적인 지표에 머물러져 있는데 정성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지역 자원 가치를 좀 발굴하는 것, 그리고 지역 내에서 인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재생하고 활성화하는 그 정성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경상남도에서 마을기업 컨설팅을 좀 공개 공모를 한 것은 전국에서 최초였고요. 저희가 맡아서 지역 활성화센터하고 공동주도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마을기업 사업 유형 또는 이제 사업이 가능한 아이템으로는 대략 한 6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눠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을기업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지역 공동체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형태인데, 그런 지역 자원이 무엇이고 그 비즈니스화 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것일까 하고 분류를 해보면 한 6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농식품 산업형, 농촌관광형, 이 1번, 2번 이 카테고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좀 이제 경남을 예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역개발형, 주거복지형, 정보관리형, 자원관리형 이런 형태의 사업 유형이 가능하겠고요. 제가 대략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마음이 좀 급합니다. 2010년 그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자는요, 총 19개였습니다. 총 19개였고, 주요 사업의 어떤 형태로는, EM 생활용품 제조, EM 환경 교육,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재료 공급,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그리고 메밀묵 제조 판매, 이거는 실제로는 지역의 자원이, 이 지역의 자원이 없는 건데 이렇게 신청이 돼가지고 2010년 사업이었기 때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지역에서 많이 나는 자원인 배를 활용해서 가공을 하는 걸로 전환을 시켜서 배즙 가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약혼 풍란, 지역 특산물로서 약혼 풍란을 생산 재배 판매하는 사업, 연생태 먹거리 생산 판매, 유자즙을 원래 유자청을 만들던 회사에서 그 부산물로 남는 유자즙을 첨가한 빵 가공 사업, 그리고 고산지대인데요. 양산에서 슬로우푸드 체험마을 운영, 그리고 만개떡이 유명한 의령 지역에서 좀 특화시킨 보리 만개떡 가공과 체험시설을 확장하는 사업, 그리고 학교 급식 재료 공급 사업, 생태관광 체험마을에서 먹거리 제조 사업 및 공예품 제작 사업, 그리고 여기도 오지 생태마을로 청정환경 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인데요. 아토피 캠프 운영 및 아토피 관련 상품 개발하는 사업, 그리고 어촌 지역으로서 해양 레포츠, 씨카약을 도입했습니다. 해양 레포츠 사업. 남해
남해 지역에서 유명한 다랭이 마을인데 거기 막걸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농주들, 할머니들이 농주를 만들어서 팔고 그게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불법이지 않습니까? 농주를 만드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 고소고발 그 벌금 내다 볼일 다 보고 그 불법으로 팔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양성화할 수 있을까 하는 취지에서 슬로우푸드 먹거리 판매 막걸리 제조 사업, 그리고 아까 그 잡채를 묻히셨던 그 한구자리 채울 산나물을 활용한 반찬 생산이었는데, 반찬을 만들 수 있는 다문화 여성들이 하는 반찬 생산 사업이었어요. 반찬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식당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자활 공동체에서 저소득층 집수리 에너지 제로 하우스 사업, 민들레 공동체라는 그 민들레 공동체에서 그린푸드 및 친환경 빵 생산 체험 교육 실습 사업, 그리고 더덕이 많이 나는 지역에서 향더덕 가공 판매 및 더덕 식당 운영 사업, 그리고 그 종갓집 김치 아시죠? 종갓집 김치 공장에다가 무를 계약 재배해서 판매한 그 계약 재배하는 마을인데요. 거기 무를 납품하고 나면 남는 무청을 시래기로 가공해서, 그전에는 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래기로 가공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양파즙 떡가래 메주. 그래서 이 마을 이름이 양떡매 정보화 마을입니다. 그 양파즙 떡가래 메주 양떡매를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좀 명품화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제가 이제 다 사례를 뒤에 케이스 좀 준비를 해왔지만 다 소개를 못할 것 같아서 표를 보면서 일일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경남도의 이제 마을기업 현황을 보면요. 2010년에 19개가 선정이 됐고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 단위로 목표를 달성한 곳입니다. 경남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수적으로요. 2011년에 18개를 목표했다가 19개 사업을 선정을 하게 됐는데, 내용을 좀 보시면, 그 유형별로 농산물 가공 및 유통이 총 19군데 중에서 12군데, 농산어촌 체험 관련이 5군데, 그래서 농업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전체의 90%에 달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근데 아이템이 상당히 좀 유사하고 단순했고요. 2011년에도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그러한 문제는 역시 좀 극복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좀 유사하고 단순한 그런 농업 기반 중심의 사업 위주로 되어 있었고, 도시에서는 아까 뭐 나중에 이제 김 선생님의 발표를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 도시형에서 어떤 마을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발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형을 좀 다양화시키는 데는 도시에서 좀 도시의 경제 기반에서 새로운 하나의 모델들을 발굴하는 게 좀 무엇보다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시사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또 이제 큰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이거는 뭐 저희는 구체적인 분석은 경남에 대해서만 했지만 전국이 똑같은 시점입니다. 기존 사업과 병행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농촌 전통 테마 마을, 뭐 문화부의 1.5천 산업 사업, 그리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정보화 마을, 뭐 녹색 농촌 체험 마을, 기타 등등 이런 사업, 마을 기업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으로서의 어떤 독립성이 상당히 부족한 게 현재 실정이고요. 이런 유형들이 전체의 한 42% 이상이 기존의 정부 지원 사업을 좀 답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마을의 어떤 자원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자기 고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하나의 국비를 따먹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미 해본 경험이 있는 데서 정보도 빨리 얻고, 그리고 계획서도 좀 비교적 잘 꾸며서 우리도 요번에 또 이 사업을 따서 마을에서 하고 싶었던
시설 구축하는 걸로 끝내려고 마음먹었던 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외부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태동이 좀 내부 경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자기 고용을 좀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그 경남 마을 기업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그 외부 관광객과 외부 소비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서 외부에서 소비해주지 않으면 마을기업 자체의 비즈니스가 성립될 수 없는 구조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1차 농산물을 유통을 하든 2차적으로 농산물을 가공을 하는 사업이든 그리고 또 2차 가공품을 유통하는 사업이든 또 그 농촌 관광용으로서 그린 투어리즘이나 뭐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이나 뭐 자매결연, 캠프, 교류, 레포츠, 휴양 시설을 운영하는 등등이 외부에서 관광객이 와야만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것이 보면 한계점이자 특징인 상황이죠. 좀 더 이제 뭐 많은 얘기들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 한구자리 채울은 결혼 이민 여성들이 이제 하동에도 꽤 많이 있는데요. 한 3,400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 여성 지도자들이 이들에게 좀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한글 교실을 운영을 했고요. 한글 교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문화 여성들이 단지 언어적인 장벽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소속감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어떤 자리 내지는 어떤 타이틀 내지는 어떤 그 뿌리가 없다는 것에 실질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하동 한구자리 채울도 그 전국에서 2010년 마을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개장식을 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에 들어간 성과를 올렸지만 굉장히 우발적인 그 사업으로 진행됐던 케이스였습니다. 뭐 어쨌든 뭔가 이 사람들이 모일 자리, 명함을 하나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 라고 시작을 해서 반찬 만들기 사업을 그 반찬 만들기 아이템으로 제공을 했는데 이 여성들이 이제 겨우 한글을 좀 읽고 쓰는 것도 다소 좀 미흡한 정도의 수준이어서 한국의 어떤 음식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표현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찬 사업보다는 식당 쪽으로 그리고 다문화 음식 그 좁은 시장에서 다문화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그 다문화 여성들이라고 해서 다문화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식당보다는 좀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그 하동이라는 지역 사회에 다문화 여성들이 정착할 수 있는 형태의 한식 중심으로 다문화 음식을 그 보완적으로 제공하는 특색이 있는 카페형 식당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사업계획을 리모델링을 했고요. 개장식을 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 하동 한구자리 채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우발적으로 마을 기업에 도전을 하게 됐고 그리고 최단시간에 2010년 마을 기업 사업이 10월 달에 공고가 돼서요. 실제 사업은 12월 달부터 추진이 됐는데 약 한 달 10일여 만에 개업식을 하는 그런 눈부시고 비약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네, 절대 그 공동체만의 실력이 아니죠. 근데 이 공동체의 핵심적인 실력은 비즈니스를 구현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어떤 역량을 끌어모으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 리더들이 군은 물론 그 경찰청 지역에 있는 각종 문화예술인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우리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달라 해서 아주 저 한구자리 채울이라는 식당이 다 지금 명장 명인들의 손길이 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지역사회의 어떤 하나의 그 문제의식을 다문화 여성들에게
어떤 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문제의식을 지역 거버넌스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게 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참고로 저 이 항구자리 채울이라는 이름은 지역 경찰서장이 이름을 지으셨고요. 그리고 예, 그리고 이 판각은 서해 명인이 글씨를 쓰시고 또 판각에서도 전국에서 최고 장인이 판각을 하셨다고 하고 전통 건축도 또 전국에서 최고로 내놓으라 하는 그 전통 건축가가 거의 17일반 봉사하면서 만들어준 그런 사례입니다. 거의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식당이 이 사업은 또 하나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마을 기업이지만 다 죽어가는 그 공설시장 안에 들어 자리매김함으로써 공설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좀 촉매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부가적인 성과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산청 민들레 공동체입니다. 민들레 공동체는 민들레 학교로 좀 더 알려져 있는데요. 간디 학교 밑에 지역에 있습니다. 이 민들레 공동체는 기독교 교인들의 어떤 생활 공동체이고요. 대안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들어가 있는 마을은요, 고령화가 상당히 심각할 뿐만이 아니라 주민 자체가 별로 없어요. 네, 다 죽어가는 마을로, 마을 자체가 폐쇄될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 공동체가 들어감으로 해서 활력이 좀 일어나고 있고, 무엇보다 마을기업 사업 또는 기타 다른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지역과 공생하겠다는 목표를 확실하게 세웠다는 것에서 좀 특징이고 성공 요인을 거기서 찾고 있습니다. 주민이 아무 이제 생산 자체도 거의 없이 약간의 약초를 채취하고 또 약간의 농사를 지어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의 산업 형태였고요. 근데 민들레 공동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까 하면서 주민이 생산하는 그 산약초와 친환경 쌀을 재배하게 만들었어요. 친환경 쌀과 친환경 그 밀을 재배하게 만들어서 올해부터 이제 시범 경작에 들어가고 그 자원을 활용을 해서 고기능성 빵으로 가공 유통하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민들레 공동체 자체가 좀 50명 정도가 생활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소비해야 될 양이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 그리고 그 각종 후원 회원들, 이런 이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 충분히 유통을 할 수 있는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했고, 저희들이 좀 사업성 분석을 해볼 때도 그런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징적으로 대안적 에너지와 기술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연대도하고도 좀 유사성이 있겠고요. 모든 생산하는 모든 빵은 아니지만 일부의 빵들을 좀 상징성 있게 태양광을 이용해서 태양광 오븐을 사용해서 좀 생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시제품을 완성을 했습니다. 시제품을 완성을 하고 자급자족 자체가 어려웠던 이 산골 마을인데 경제활동에 어떤 원동력을 제공해주는 생활공동체의 마을기업화라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당초 사업 계획대로 좀 고기능성 친환경 공법으로 좀 특성화된 제과 제빵 사업을 하고 있고요. 흔들릴 수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 협조를 좀 잘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범 경작에도 들어가고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많이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좀 동참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마을 그 리더들이 마을 기업의 어떤 비전과 철학을 좀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점이 성공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공생하고자 하는 마인드. 그래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이 성과를 지역으로 계속 확산을 시키고 직간접적으로 성과를 이루어내겠다라는 좀 선구자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전문기관과 전문가가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마을 기업으로 이제 마을 기업 아니라 또 커뮤니티 비즈니스 형태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런 지역의 그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거버넌스 형성이 잘 된 경우에 좀 조기의 성과를 보고 또 그 뜻이 처음 취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민들레 공동체 그 사업 현장이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민간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대한에너지 연구센터를 설립해가지고 제빵 사업하고 연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마산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아까 이제 인터뷰를 보셨겠지만 마산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은 지역 내 23개의 친환경 농가가 있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해보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작물들이 이제 좀 못생기기도 하고 아직 그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유통업자들한테 유통마진으로 다 떼이고 고비용의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 소득은 얼마 올릴 수 없는 문제에서 우리가 유통을 직접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유통업자들한테 뺏기지 않고 우리가 생산을 하는 물건이 있으니까 유통 전문가를 들여가지고 해보자라는 취지로 하면서 그 아까 대표를 맡으신 그 대표자를 유통 전문가로 좀 앉혀서 우리는 열심히 생산할게, 네가 열심히 팔아줘 하는 사업 모델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마을 기업을 하는 6개월 동안 처음에 학교 급식 1개소를 이제 뚫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학교 급식 6군데, 그리고 처음에 그 친환경 농가 23개가 출자를 했는데 지금은 약 50개 정도로 친환경 농가를 발굴을 했고, 또 최근에 이따가 소개해드릴 하만 그 생활 공동체 생활 개선의 그 농가 생산물을 다 농약 생산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친환경 농산물로 전환을 하기로 최근에 좀 협약을 하는 그런 이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산자 조합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 기업의 어떤 모델로서 가장 좀 적절한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에 그 자원만으로 극복하기 힘든 부분들에서 유통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결합을 시켜서 고비용 저가격의 구조를 고비용 고가격으로 좀 전환시킴으로써 공동체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요. 또 공동체 외부 경제 활성화를 유도했다는 것이 좀 큰 시사점으로 생각됩니다. 비교가 될 것 같은데요. 그 함안군 생활개선 영농법인 여성 생활개선회가 좀 사업을 시작을 해서 영농법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생산자들이 약 120개 회원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영농법인이고요.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겠다. 그리고 학교 급식을 뚫겠다. 똑같은 목표죠. 아까 친환경 영농조합법인하고 똑같은 목표인데 지금 사업을 제대로 그 회원수가 320명입니다.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물도 훨씬 많고 뜻도 똑같은데 왜 못했는가? 저희는 핵심적인 실패 요인을 2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개별 회원들의 이해관계 주장이 너무 강하다는 것. 공동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생산자들을 포괄하는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사실상 공동체가 아닌 거죠. 리더 그룹들이 이 공동체의 뜻을 포괄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 생산자들이 소매시장에다가 갖다 파는 그 가격을 고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최소한의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정작 생산물이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었고요. 또 판매 기능을 보완하고자 했지만 자기가 누가 봉사를 한다던가 어떤 활동가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 그래서 무조건 정부 지원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행세정적인 지원에만 의존을 함으로써 우리는 안 해주면 못해라는 태도를 취했었고,
앞에 보이는 이제 친환경 마산 친환경 용역 조합법인하고 아주 상반된 결과를 보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비교가 좀 되면서 두 군데를 좀 연결시킴으로 해서 자체적인 어떤 사업보다는 이제 생산자 조합으로서 다른 그 마을 기업에 이제 납품을 하는 그 납품 그 생산자 조합 형태로 어떻게 보면 변화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좋은 판매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게 소비자 사랑방인데요. 교육도 하고 뭐 아주 지금 지원이란 지원은 거의 다 받은 수준인데 너무 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지원을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됐고 마을기업 사업이든 그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도 좀 내부 역량을 키워주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사점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 창원시의 진해 시니어 클럽입니다. 이건 진해 시니어 클럽을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EM 생활용품 제조를 하는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가졌는데 리더들도 지원을 받는 사업이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이 있으면 일자리를 주고 지원이 없으면 그냥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또 일자리 지원을 또 받으면 이 사업을 또 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 해오다가 또 하나의 지원을 받고자 마을기업에 했는데 2010년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너무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어부지리로 당선이 됐던 사례 중에 또 하나입니다. 현재는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중단됐고 또 원자재를 구입하는 EM 원액을 공급받는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도 요번에는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중단이 사업 중단으로 됐죠. 진해 시니어 클럽을 어떻게 좀 회생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막 그 컨설팅도 비즈니스 마인드를 이제 제고하는 쪽, 그 다음에 어떤 그 문서화시키고 또 체계화시키는 이런 이제 교육 훈련에 많이 집중을 했었고 여기는 저희가 판로개척에 직접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비누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EM 친환경 세제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4성급 호텔에서 비누와 세제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기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거의 도장만 찍으면 될 정도로 막 추진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딱 시켰는데 내가 여기다가 팔아야 되겠다. 내가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다 만들어줘도 결국은 못하고 테스트만 좀 시키고 우리 제품이 왜 좋은지 우리 제품을 사줘야 되는 이유를 하나도 설명을 못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도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이 중간에 개입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대로 놔두면 그냥 그 사업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도와줘도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 결국 안 되고 비즈니스 세계는 역시 냉혹하다. 지원받아 하는 이 마을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라 할지라도 결국은 비즈니스 세계는 냉혹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이건 특별히 시사점이라고 아주 교훈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실제 사례고요. 애석하게도 2011년에 그 2차 지원으로 추가 3천만 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런 실정이다 보니 결국은 지역심사에서 아예 떨어졌습니다. 사업계획서 리모델링을 해오면 올려주겠다는 이제 기회를 줬었는데도 그거 자체를 안 해온 거죠. 아주 시사점이 큽니다. 이런 이제 노인 지역에서 아주 연금 생활자라든가 우수 노인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리더들의 역할이 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투자도 많이 했거든요. 투자도 많이 하고 시설도 다 확충이 됐는데 이제 그 추가 처음 지원했었던 7,600만 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거.
그 이전에 많은 국고 보조금이 투입됐는데 그냥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거 아쉽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남해군 두모 녹색농촌의 체험 마을입니다. 그리고 고성 무지돌이 마을 운영인데요. 사업 계획은 두모 녹색농촌 체험 마을은 시카약을 국내 최초로 도입을 해왔습니다. 해외에서 좀 활동을 하던 젊은 기업가가 좀 한국에 정착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시카약 20대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이 마을이 입지가 시카약을 하기엔 제일 좋은 것 같다 하고 정착을 했고, 그 시카약 체험을 좀 명소화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해양 레포츠를 도입을 해서 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고성 무지돌이 그 마을에도요, 외지에서 이제 들어온 그 부모님 고향으로 기양한 젊은 그 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캠프라는 청정환경 그리고 고산 지역을 활용해가지고 아토피 캠프를 운영하기 위한 흙놀이 체험장과 황토방을 조성하는 이런 그 특색 있는 사업을 좀 추진했고요. 2010년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선정된 그 전국의 마을 기업 중에서도 가장 중복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한 사업으로서 좀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지돌이 마을 운영에서는 탱자가 많이 나는데 그 민간요법으로 전해오던 탱자를 이렇게 피부 치료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대요. 그래서 탱자 스킨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표 등록 및 포장 디자인을 하겠다는 사업 계획이 있어서 이 본격적인 상용 시장에 들어가면 경쟁을 해낼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DIY 체험 상품과 연계되는 DIY 제품화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를 같이 이제 비교를 한 거는 이렇게 좀 차별적인 아이템, 그리고 젊은 리더,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리더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요. 마을 내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 들어온 젊은이들이 뭐 그 갈등의 핵심이 됐던 게 아니라 젊은이들은 너무 활동을 잘 하는데 마을 기업이 추진이 되면서 돈이 들어왔죠. 두모 녹색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한참 동안 전 지원을 못 받고 있다가 돈이 딱 들어옴으로 해서 그 돈에 의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지역 주민들 간에. 또 무지돌이 운영위원회는 기존에 이 사업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임기가 끝나가지고 운영진이 싹 교체가 됐어요. 그 교체가 되면서 기존에 활동했었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거부를 했죠. 우리나라 고질적인 어떤 체제가 바뀌면 그 전대에 대해서 부정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는데, 이 마을 같은 경우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기 진압이 됐습니다. 마을 리더하고 이장님이 완전 결속이 돼가지고 연령차가 많이 있는데 마을의 젊은 층부터 위층부터, 이장님은 아주 이제 고령층부터 그 마을 리더는 좀 그래도 그 중에 젊은 층부터 해서 각계격파 전술용어로 각계격파를 해가지고 조기에 우리가 이거를 힘을 합쳐서 해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뺏기겠구나 라는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갈등이 아주 이렇게 가시화되기 전에 조기 진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조기에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 2개월 동안 그 갈등을 끌었는데, 여기에서 해결 방식은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알아서 잘 해보십시오, 새 운영진들이 하고, 기존에 하던 분들이 전면 다 손을 놨습니다. 전면 그 젊은 리더를 포함해서 전면 다 손을 놔버리고 스스로 지칠 때까지 이제 방치를 해버린 거죠. 스스로 지칠 때까지 방치를 해버려서 그래도 빨리 백기를 들어준 셈인데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다가, 저희가 컨설팅 기관이 이제 외압을 넣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음 사업 못 하시겠고요. 사업비 회수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안에 못 하시니까 사업비 회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군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하나 이제 액션을 한 거죠. 뭐 아까 연대도에서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럼 하지 마세요 하고 똑같은 시나리오가 이제 나왔었는데 2개월이 만 2개월이 지나니까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정권을 맡기겠습니다 하고 젊은이들과 기존의 이제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협조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이제 한 지역에서는 7번 공동체가 깨졌다, 뭐 복원됐다는 이제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그에 비하면 약과이지만 비즈니스 형태로 마을기업이라는 형태로 꾸렸을 때 이 공동체의 그 파괴 내지는 분열은 사업 자체에 아주 심각한 장애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괜찮지만 시장에 어떤 출시가 됐을 때 출시가 된 상태에서 이런 갈등이 생겼다면 바로 그냥 문 닫고 다시 회생하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좀 갈등 관리를 잘 하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시는 활동가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특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하동군 이제 편안한 집은 그 저소득층이 원래 이제 지역 자활 공동체였습니다. 지역 자활 공동체였는데 그 저소득층 주택들이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소득도 낮은데 에너지 비용도 많이 들다 보니까 굉장히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보조금을 따내고 저소득층이 일부 비용 부담을 하면 그 사업을 저렇게 이런 장치들과 이제 특별한 전문 기술을 통해 가지고요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마을기업 선정되기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연매출 2억 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연매출 2억 원 정도를 올렸고요. 올해는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는 단계로 이제 좀 넘어가서 취업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하는 것까지로 수익 모델을 확장을 시켰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6시라 다른 분들이 더 하셔야 되면요. 저는 또 다른 사례들은 이후에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좀 가능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거의 이제 비슷한 문제점들과 좀 대체로 평이한 기존의 정부 체험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들이라 한꺼번에 좀 묶었습니다. 이것만 하나 좀 말씀을 드릴까요? 거제 유자 가공 협의회인데요. 여기는 이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사실상 이 경우도 마을 기업의 취지와는 좀 맞지 않는 공동체 성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회적 기업 형태, 사업주가 있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을 직원들을 종업원들을 고용하는 그런 형태의 기존에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 오시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다만 유자차를 이제 제조를 위주로 해 왔는데 그 제조 공정에서 유자즙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자즙이 많이 나오는데 기존에는 그거를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다 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더 활용을 하면 환경도 좀 환경 부담도 줄이고 새로운 수익 모델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유자빵 제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서는 좀 적정성이 있었던 것 같고 마을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형태로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좀 사유화에 우려가 있었던 것.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주가 있고
그 종업원들을 이제 고용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마을 기업이라는 공동체 사업으로 수익이 골고루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그 사업주 중심에 뭐 종업원들은 월급 받는 거는 동일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의 동일한데 사업주의 뭐 매출 내지는 이익이 높아지는 형태라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 발굴을 할 때에도 조금 지양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베네골 사과 정보화 마을인데요. 이것도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사과가 좀 고랭지 사과하고 고랭지 채소가 좀 나오는 곳인데 그런 사업들을 그냥 차지하고 표고버섯이라든가 보로색이라든가 전혀 새로운 그 사과를 보완할 만한 뭔가가 필요하다는 그 욕구가 너무 강하셔가지고 전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집착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마을 여건이 안 됐습니다. 공동체 분열이 좀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익이 나한테 얼마나 떨어지느냐라는 것이 어떤 좀 사업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주 첨예한 그 문제를 만드는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사업 계획이 좀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졸업을 하고 그 와중에 리더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예 고용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 이렇게 욕심을 좀 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이제 하면서 좀 기존에 나오는 사과라든가 기존에 나오는 고랭지 채소를 옆에 이제 에덴밸리라는 그 리조트하고 펜션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좀 연계해가지고 하는 비즈니스 형태로 좀 가져가 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들도 드리고 사과가 나오니까 우리 뭐 빼빼로데이 뭐 발렌타인데이 이런 거 많이 있듯이 뭐 사과하는 날 하나를 만들어서 뭐 한 개 포장을 해서 뭐 베네골 사과해 이래갖고 뭐 그런 판매라든가 그런 포장지를 개발하는 쪽으로 또 좀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떻겠는가 뭐 이런 제안들도 드렸었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하고 컨설팅을 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볼 요량입니다. 여기 이제 곧 의령시 사천역 농촌체험마을은요, 기존에 이제 농촌 체험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고로 젊은 분이 60대. 그런데요, 체험마을 운영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컨설팅을 가거나 뭐 현지 실사를 갔을 때도 항상 마을분들이 같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상의하고 뭐 하나라도 막 이렇게 적으려고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리더 중심의 이런 특히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젊은 역량 있는 뭐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리더 중심으로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졌다면 여기는 고령자들이 정말 주민들이 합심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해야만 돼.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지원이 들어오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좀 장점인 것 같고 그래서 체험마을도 이 고령자들만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다만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까가 역시 문제이고요. 네, 우포 생태관광체험마을은 좀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리더와 특별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우포 늪에서 자생하는 말밤이라는 꼭 산에 나오는 밤처럼 수초로 말밤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열매가 맛이 밤처럼 그래요. 그래서 말밤 생긴 게 말 대가리처럼 생기고 맛은 밤 같다고 해서 말밤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말밤이 딱딱한 껍질이 있거든요.
이 껍질을 뭘 좀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공예품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상당히 고가에 팔리고 있는데 그걸 그 리더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던 것을 이제 공공 사업으로 확장을 시킨 건데 좀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제 뭐 부채도 만들고 열쇠고리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남도 관광 기념품 판매장에도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관광 기념품 그 경쟁 컴피티션에서 그거 뭐라고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하여튼 거기서 은상을 수상하는 뭐 그런 쾌거도 이루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까 잠시 말씀드렸고요. 네, 뭐 이렇게 해서 2010년 사업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2011년도는 아직 저희가 이제 자료가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안 된 상태라 리스트와 사업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단체 유형과 사업 유형이 2010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다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창원 문화주례 어처구니에서 좀 문화공연, 그 창원 오광대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채택이 됐고요. 등록단체입니다. 그리고 덕곡마을 대봉꽃감 장목반 단체가 대봉꽃감을 시제품까지 만든 상태에서 이제 좀 제대로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 명품화 사업 하고요. 연대마을 노인회에서 연대도 활매공방이라고 해서 연대도에서 나오는 그 자연 작물과 또 아까 그 꽃밭 조성하셨잖아요. 그 꽃밭에서 나오는 민들레, 뭐 국화 등등 이용해서 가공, 차라든가 또 기념품 형태로 가공하는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뭐 참고로 연대 통영시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서 1, 2위로 올렸던 사업 아이템이 도심사에서 좀 뒤바뀌어가지고 연대가 아주 극적으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사천시는 고읍 단강 정보화 녹색농촌 체험마을에서 역시 녹색농촌 체험마을이죠. 그 단강 가공 사업을 신청했고요. 그 다음에 봉화마을에서 국화 분화 재배 사업. 봉화마을은 이제 국화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 천배가 많아서 국화 절화를 판매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봉화마을의 이 지역 문제가 뭐였냐면 절화 분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고 그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이제 많이 좀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 소장농이다 보니까 1년에 한 가구당 수입이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 소작을 국화 분화 재배 사업으로 좀 높이고 어떤 장례 문화를 그 참배 문화를 좀 바꾸는 형태로 좀 하겠다 하고 사업 계획을 냈는데 다른 이제 경쟁 사업들이 너무 정말 그 기준 이하여 가지고 또 뭐 좀 너무 역량이 좀 높아서 가급적 좀 빼려고 했는데 또 당선이 됐고 사업 아이템으로서 굉장히 좀 좋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꽃샘인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참새꽃 약수 미나리가 나오는데 식자재 공급하고 하약 판매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 다대 갯벌 체험장 이거는 이제 자유 공동체 형태로 갯벌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폐교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산시는요 좀 그 결혼 이민자 모임이 조건부로 좀 합격이 됐는데 지금 이제 변경이 아마 그 최종 심사를 거쳐서 다른 사업으로 다른 공동체가
하는 걸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창녕에서는요, 그 모산 양파 정보화 마을에서 뭐 알찬밤 떡국 판매라고 해서 뭐 오색 떡국 같은 것들, 가래떡하고 떡국 판매하는 거, 그리고 상조감 예술촌 운영위원회에서 상조감 예술촌 공예체험 학습장 조성하는 그 공동체 사업인데, 이 경우에도 좀 약간 시사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예술촌들이 예술가들 위주로 사업이 좀 진행되는 거였다면, 여기서는 그 전업 작가 4명이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마을 작가들을 육성을 하고 있어요. 마을 농민들을 좀 손재주가 있는 분들을 작가로 육성을 해서 같이 전시회도 하고 공예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판매하고, 그러니까 마을하고 완전 혼연일체가 되는 그 예술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좀 차별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성군 여성농민회에서 제철 농산물 뚜러미 사업, 그리고 문화어촌 체험마을에서 그 지역 생산품 유통 사업, 그리고 하동군 마을기업 사무실에서 지리산 둘레길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도시락과 좀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좀 특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청구 같은 경우에도 한방 약초를 이용한 전통식품 제조 판매, 그리고 함양구는 이제 사업을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를 했느냐, 자방맘마센터라고 해서 기농 공동체가 신청을 했는데요. 사업 선정되면서 그 공동체들이 막 서로 이제 너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각 분야에 뭐 건축가, 뭐 여행가, 뭐 특색 있는 전문가들이 딱 있었는데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개성을 강하게 보이다 보니까 나 안 해 하고 손들고 몇 명 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 소수가 이거 사업을 이끌어가기에 자꾸 이제 사업이 변질이 돼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처음 취지하고도 안 맞고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도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포기를 좀 하게 된 그런 애석한 상황이죠. 그래서 단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도시형 그 마을 기업이 나오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도시에는 어떤 공동체가 아무래도 농어촌에 비해서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반마마센터는 이제 농촌이긴 하지만 그 도시형 공동체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패단을 좀 여실히 보여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북 오미자 장목반에서 오미자 가공 판매를 하는데, 이제 그 거창 지역 중에서도 여기 고랭지이거든요. 그래서 오미자가 굉장히 그 벌레가 많이 먹어서 약을 많이 치는 장목이고, 딱 출하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9월에 홍수 출하가 돼서 비용은 엄청 많이 들리는데 얻을 수 있는 홍수 출하 때문에 제값을 못 받고 그냥 팔아버리고 가공업자들만 돈을 버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이 자연 조건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할 수가 있고, 친환경 오미자 장목을 해서 가공시설을 해가지고 가공 판매를 함으로써 아마 1kg당 약 10,000원 이상의 수익이 바로 앉은 자리에서 생길 만한 상황이 돼서 아마 2011년 그 마을기업 성공 사례로 뽑히지 않을까 혼자 정신장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천에서는 도움마을 분야에서 전통 한과 지역 특산품화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단체 유형이 등록단체, 마을 공동체, 그리고 장목반, 간혹 이제 법인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체 유형도 좀 어떻게 만드느냐, 특히 도시형으로 마을 기업을 이끌어갈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자반마마센터처럼 그냥 시작하기 전에 와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단체 유형과 사업명, 사업 아이템을 좀 잘 구축하는 게 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길어져가지고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저희가 이제 실은 저희도 뭐 마을 사업 관련해서 이런 컨설팅하고 뭐 자문해주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다른 좀 뭐 일부 불성실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을 몇 번 갔다 왔다 이걸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회사 이름답게 정말 뜻있게 여러 마을의 고민들을 발표하는 중간에 보니까 그 마을의 고민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 고민 19개나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인데 이따가 또 내가 저 정도 문제는 내가 좀 이렇게 좀 사례가 있다 그러면 좀 소수도 주시고 여러 가지 요새 마을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상당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